두 개의 거대한 별이 로맨틱한 키스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언뜻 파파라치 사진처럼 들리지만 사실 국제천문학자팀이 발견한 우주의 반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단독별의 생애 주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광활하고 가스가 많은 우주에서 태어난 연료를 다 태우고 어느 순간 초신성으로 폭발해요. 하지만 별이 서로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태어나면 중력의 힘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고 영원한 춤처럼 보이는 것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거의 닿을 정도로 서로 가까이 다가오기도 해요. 이 별들은 수십억 년 동안 서로를 돌고 돌지만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불과 몇백만 년 동안만 키스가 지속됩니다. 이 연구의 수석저자 레오나르도 알메이다는 이러한 우주의 키스에 걸린 이 쌍성들을 찾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어요. 그는 지구에서 16만 광년 떨어진 대마젤란 성운에 위치한 아름다운 별 형성 지역인 타란툴라 성운을 집중적으로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별보다 눈에 띄는 반짝이는 이중성계를 발견했어요. 그곳에서 발견된 두 별은 꽤 크고 거의 같은 크기였습니다. 두 별을 합치면 질량이 우리 태양보다 약 57배 더 커요. 그전에는 질량이 큰 쌍성계가 3개밖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별은 서로 너무 가까워서 강렬한 중력을 만들어냈어요. 이로 인해 두 별의 중심이 불과 12km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루에 한 번이라는 엄청난 속도로 서로를 공전하게 되었습니다. 별들이 너무 가까워서 연료가 섞일 수 있는 다리를 형성해서 전체 부피의 약 30%를 두 별이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온도도 41,000도씨로 엄청났어요. 처음에는 별들의 에너지가 내부적으로 혼합되어 더 많은 연료를 더 오랫동안 연소할 수 있기 때문에 별들이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이점일 뿐이에요. 이 별들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두 별이 합쳐져 하나의 거대한 별을 형성하고 결국 초신성으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각각 개별적으로 폭발해서 서로를 공전하는 블랙홀로 남은 수명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쳐진다면 이 과정은 약 60만 년이 걸릴 거고 이원 블랙홀이 된다면 300만 년 동안 계속 연소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두 시나리오 모두 궁극적으로 멸망으로 이어질 거예요. 별들이 우주의 광활함을 통해 서로로부터 멀어지면서 두 개의 별개의 블랙홀로 끝날 수 없다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하늘에서 가장 밝은 두 행성인 목성과 금성이 마치 충돌할 것 같거나 키스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가까워지는 장관을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최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지구에서는 그렇게 보였어요. 실제로는 여전히 서로 6억 4,003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천문학자들이 즐겨 이야기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천체는 바로 지객체입니다. 먼지와 가스구름처럼 보이지만 별처럼 행동하는 천체예요. 우리 은하 중심에는 초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우리 태양 질량의 400만 배에 달하는 블랙홀이에요. 그리고 최근 과학자들은 이 블랙홀에 아주 가까이 있는 두 개의 신비한 G객체, 이른바 G1과 G2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이론은 G2가 블랙홀을 나란히 돌고 있었고 비정상적으로 두꺼운 가스와 먼지로 뒤덮인 극도로 큰 별로 합쳐진 두 개의 별이라는 거예요. G2가 블랙홀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동안 블랙홀은 이상한 징후를 보였어요. 길쭉했고 가스의 상당 부분이 찢어졌어요. 블랙홀에 가까워지면서 외피를 잃었고 지금은 다시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지객체에 대해 모두를 흥분시키는 건 중앙 블랙홀을 휩쓸고 지나갈 때 조성력에 의해 떨어져 나가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필연적으로 블랙홀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인상적인 불꽃쇼가 펼쳐져요. 이것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물질이 사건의 지평선을 가로질러 사라지기 전에 가열되어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발생해요. 사건의 지평선은 블랙홀 주변에서 아무것도 빠져나갈 수 없는 무서운 경계선이에요. 이제 과학자들은 4개의 G객체를 더 발견할 것으로 보여요. 그것들은 모두 이 블랙홀로부터 0.13광년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6개의 천체는 모두 이 거대한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 때문에 함께 모였다가 합쳐진 쌍성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별 사이의 병합 과정이 완료되는 데는 100만 년 이상이 걸려요. 우리는 더 많은 G객체를 원해요. 초질량 블랙홀 근처에서 물체가 삼켜지지 않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할 수 있는 드문 기회 중 하나거든요. 아직은요. 가변성 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하늘을 올려다보면 우리는 흔히 별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별은 일정하게 보이지만 어떤 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밝기가 변하기 때문에 가변성이라고 불러요. 어떤 별들은 며칠, 몇 달, 심지어 몇 년에 걸쳐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기도 해요. 천문학자들은 장비를 사용해서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해야만 알 수 있는 변화를 육안으로 볼 수 있었어요. 뱀파이어 별은 어떨까요? 이항성계에서 붉은 거인과 흰 난쟁이 두 별이 우주 발레 무용수처럼 서로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한때 활기차고 불같은 별이었던 적색거성은 이제 늙고 피곤해졌어요. 한때 중력에 의해 단단히 붙들려 있던 외부 수소층이 약해져 더 작고 밀도가 높은 백색 외성에 취약해졌어요. 뱀파이어 별이라고 불리는 백색 외성은 더 큰 형체가 보유하고 있는 수소 연료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기회를 보죠. 두 별이 함께 회전하면서 뱀파이어 별은 강력한 중력을 이용해 붉은 거성의 외층에서 수소를 훔칩니다. 뱀파이어 별은 푸른빛으로 빛나며 에너지가 넘치고 나이든 춘 파트너보다 더 젊고 활기차게 보여요. 뱀파이어 별뿐만 아니라 좀비 별에서도 공포가 계속됩니다. 때때로 붉은 거인이 폭발할 때 완전히 작은 조각으로 부서지지 않아요. 대신 하얀 외성 잔해가 남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졌다가 다시 살아난 좀비별이에요. 하지만 이 좀비는 뇌에 굶주린 평범한 좀비가 아니에요. 아니, 이 별은 뱀파이어 형제가 계속 빼앗아간 바로 그 물질, 즉 수소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비별이 희생자에게 충분히 가까워지면 다시 핵을 가동하기 위해 물질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별은 수소 폭발물이 되어 우주 복수의 장엄한 쇼를 펼칠 준비가 된 거예요. 초신성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이러한 폭발은 일반적인 초신성보다 훨씬 희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를 감지하지도 못해요. 하지만 폭발이 일어나면 뱀파이어 별과 좀비 형체를 모두 파괴하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요. 뱀파이어와 좀비는 결국 허구가 아닌 것 같죠.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별과 닮은 점도 많아요. 예를 들어 별들도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해요. 대부분의 별은 성단을 이루어 우주를 여행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성단은 중력에 의해 서로 묶이게 되는 별들의 그룹입니다. 성단의 별들은 대부분 나이와 종류, 취미, 관심사가 비슷해요. 심지어 사회생활을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네요.